빅데이터 분석 기사 핵심 정리, 군집 분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집 분석이란 무엇일까요? 정답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서 서로 비슷한 것들끼리 묶는 군집화, 지도 학습이 아닌 비지도 학습 기법의 대표적인 분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군집한 데이터는 서로 비슷하고 다른 군집은 서로 다르게 되도록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용 목적으로는 고객 세분화를 하기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고객들 중에서 어떠한 성향과 어떠한 기호도 또는 이 서비스에 대한 부분의 니즈가 왜 있는지에 대한 그런 상황적인 판단까지 할 수 있는 고객 세분화 또는 문서에 대한 이제 카테고리 분류이지만 특정한 문서에 대한 어떤 미리 정해진 그런 체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군집 분석을 쓰게 되면 좌당화된 문서 분류 그리고 이미지 패턴 탐색까지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 타겟군에 대한 이제 이상 고객이나 아니면 좀 더 그 VIP의 고객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활용이 되거나 또는 데이터를 라벨링 하기 전에 구조를 탐색을 할 때에 좀 많이 쓰이는 기법이라고도 보시면 되는데요. 군집 기준으로는 보통 거리 기반 유사도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클리드 거리 또는 이제 뉴욕 맨하탄 택시 이동 거리라고 해서 맨하탄 거리 등이 이제 기준이 될 수 있는데 특성 스케일이 즉 단위가 다르다면 표준화 정교화를 무조건 거치시는 게 좋습니다. 표준화 정교화 후에 군집화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군집 분석의 종류로서 오늘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K평균 군집, K민즈 분석과 계층적 군집 분석 그리고 오늘 설명은 하진 않지만 DB 스캔과 GMM 등의 여러 군집 분석 기법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적으로 이 군집은 같은 군집끼리 그리고 다른 군집은 다른 군집끼리 서로 다르게 분류되도록 묶도록 하는 그런 학습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K 평균 군집이라고 하는데요. 군집 개수를 이 알고리즘의 핵심적인 개념은 군집 개수를 미리 K개로 정해 놓습니다. 이 K를 정해 놓고 각 군집의 중심, 센트로이드라고 하죠. 이 중심 위치 센트로이드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재배치를 하면서 각 점을 가까운 중심점에 배정해서 다시 이 센트로이드를 계산을 하기 위한 그런 계산을 해서 계속 분류하는 그런 그룹으로 그래서 구분을 해서 이제 갱신을 시켜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때 평균 값을 이제 중심 위치를 구할 때 중심 위치를 구할 때 흔히들 이렇게 표준화로 잠시만요. 이게 지금 움직이지. 그 민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K 미디안 등 이제 그 중심 위치를 구하기 위한 기법이 할 때 우리가 K 민즈라는 그 평균 값을 사용할 때는 K-민즈 클러스터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집 개수 K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초기 중심 K기를 임의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각 데이터를 가장 가까운 중심이 있는 군집에 할당을 하게 되고요. 군집별로 평균 값을 계산을 해서 새로운 중심으로 갱신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중심 변화가 거의 없을 때까지 3, 4단계를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목적 함수로는 군집 내 제곱 거리의 합
SSE를 최소화하는 쪽에 목적 함수를 두고 있습니다. 장점으로 보시면 구현도 간단하게 이해하시면서 가기 때문에 속도도 빠른데요. 다만 단점이라고 하면 이 K계라는 걸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처럼 미리 판단을 해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초기 중심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잡한 모양이나 밀도 차이로 구분을 하기보다는 볼록한 어떤 구형 군집이나 아웃라이어에 대한 부분을 패턴을 판단할 때 쓰이는 어떤 군집의 분석 기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층적이라고 하면 하이라키컬 개념인데요. 데이터들을 점차 합치거나 또는 큰 군집에서 나뉘었을 때 이 두 가지로 군집을 한다, 형성을 한다라고 보는데요. 상향식으로 점점 합쳐서 병합을 가는 형태도 있고 하향식으로 전체 군집에서 분할해서 나누어지는 분할형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상향식의 접근으로 병합형을 많이들 쓰시는데요. 결과가 위에서 큰 그룹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작은 그룹의 형태의 나무로 덴드로그램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병합형을 말씀을 먼저 드리면 각 데이터의 하나의 군집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비슷한 것들끼리 점점 합치게 됩니다. 근데 분할형은 전체 데이터를 하나의 군집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것부터 점차적으로 분할을 하게 되는 거죠. 뒤에 설명이 더 있을 수 있는데, 네. 병합형 알고리즘에 대한 절차를 말씀드리면 모든 데이터를 각각 단일 군집으로 둡니다. 군집 간의 거리를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가까운 두 군집을 다시 병합을 시키고요. 세 군집을 포함해서 다시 군집 간의 거리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전체가 하나의 군집이 될 때까지 2번에서 4번까지 단계를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네. 덴드로그램 우측에 표현한 걸 보고 원하는 높이에서 자르게 되면 해당 군집의 수가 결정이 될 수 있죠.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병합형 알고리즘이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하향식으로 군집에서 다시 쪼개서 분할형으로 가는 군집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많이들 보시고 정리를 해오고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군집 간의 거리 측정 방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집 간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단일 연결을 할 것인지, 완전 연결을 할 것인지, 그리고 평균 연결을 할 것인지, 또는 여기에 추가가 된다면 와드라는 것도 있겠죠. 단일 연결이라는 것은 두 군집에서 가장 가까운 점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완전 연결이라는 것은 두 군집에서 가장 먼 점의 거리를 뜻하는 거죠. 평균 연결이라는 것은 모든 쌍의 평균 거리, 즉 두 군집 내 모든 점 쌍의 거리의 평균을 의미를 하는 건데, 와드라는 방법은 합쳐졌을 때 제곱 오차의 증가량이 최소가 되게끔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제 군집 간의 거리가 정의가 되게 된다면
잠시만요. 네. 그다음에 덴드로그램이라는 이제 표현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우측을 보시겠지만 데이터 포인트, 디스턴스 나와 있는데 이제 보통 가로축은 데이터 포인트 즉 개체들을 나타내거나 군집을 보여줄 수 있고 세로축은 거리, 유사도로 표현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잘라가면서 원하는 높이에서 선을 자르면 해당 높이에서의 군집 개수와 구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측에 나와 있는 이 덴드로그램을 보시면 수평선 H1을 이렇게 쭉 하게 되면 수직선을 두 개의 수직선을 자르게 되는 거고 두 개의 군집, 즉 점에 5와 8과 2가 있는 군집 하나와 나머지 점이 있는 군집 하나를 보여줍니다. 보통은 다른 수평선을 자르지 않고 이 수평선이 위 또는 아래로 더 멀리 이동할 수 있게 모델에 맞게 이 개수의 클러스터를 선택하는 게 더 좋은데요. 수평선 H2는 어떻게 보면 이제 클러스터 4개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이 H2는 H1까지 위아래로 다른 수평선을 자르기 전까지는 이동을 할 수는 없고요. 이 중에서도 클러스팅 모델에 이 두 개의 클러스터 선택이 좀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높이의 가로선을 그었을 때에 선과 만나는 가지수를 우리는 군집수라고 하고요. 이렇듯 K-민즈 클러스터링에서 좀 뒤에 이제 계층적 군집 분석으로 넘어갔을 때에 위에서 큰 그룹으로 내려갈수록 작은 그룹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덴드로그램으로 표현을 해서 이제 개체 간의 거리와 점과 점 그리고 군집 간의 연결 방식을 정의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덴드로그램을 읽어가는 걸로 군집의 결과를 시각화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래에서 위로 맨 아래에는 개체가 각각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병합이 되어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군집에 대한 분석에 대한 방향 이런 접근 방식인데요. 그렇다면 두 군집이 합쳐지는 높이가 두 군집 간의 이 높이가 두 군집 간의 거리인 거죠. 군집수를 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수평선을 그어봤을 때 선과 닿는 나무가지 수가 곧 군집수인데 선이 세 개인 가지를 자르면 세 개의 군집이 되는 거죠. 근데 거리 점프를 한다? 뚝 뛰어오르는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아래쪽에서 자잘자잘하게 낮은 거리끼리 합치다가 어느 순간에 거리값이 갑자기 그렇게 상승되는 그런 지점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서로 꽤 다른 군집이 어쨌든 합쳐지는 그런 구간이니까 이 근처의 높이가 적당한 어떤 군집수일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K-민즈 클러스터링과 그러면 계층적 군집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즉 K-평균은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K 값을 지정을 미리 좀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중심을 반복해서 계속 중심 기반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니까 반복한 수렴이니까 대용량에 더 빠를 거고요. 초기 값을 의존하다 보니까 값이 약간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층적 군집 분석을 보면 처음에는 군집수를 몰라도 되고요.
모든 단계의 군집 구조를 한 번에 얻고 나중에 몇 개를 자를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 데이터 수가 많으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이 거리 행렬 계산 때문에 계산량이 커지거든요. 같은 거리와 이제 연결하는 링키지를 선택을 하면 결과는 이건 딱 정해지는 거니까 한 번에 계산되는데 다만 샘플 수가 너무 많지 않고 전체적으로 군집 분석을 구조를 보려고 한다면 네, 계층적 군집 분석을 선택하시는 거고 샘플 수가 좀 굉장히 많고 뭔가 빠르게 더 군집을 원하신다고 하면 K 평균이 더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큰 데이터가 이제 계산량도 부담스럽지만 사실 이상치에도 민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노이즈도 있지만 이런 링키지, 즉 연결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서 어느 것이 딱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제 실무에서 이제 이론과 연결해서 쓰신다고 하실 때는 우선 표준화 정규화, 즉 변수 단위가 다를 때 거리 계산하는 것, 그리고 거리와 링키지, 즉 연결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합을 보통은 와드, 유클리드 플러스 와드 또는 그런 평균, 에버리지 플러스 유클리드 조합.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합들을 좀 쓰시면서 연결 방식을 보시고 군집의 특징, 군집의 특징을 보신다고 하면 보통은 평균 분포를 보시잖아요. 분포 모형이랑 그 다음에 시각화랑 대비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샘플이 많은 게 사실 그 표본을 보시고 또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시는 것도 공고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군집 해석이란 것 자체를 번호 자체 이런 의미 부여보다는 각 군집의 평균 분포 그리고 어떤 차지하는 비율 요 정도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징하게 이 정도는 어떠한 그룹으로 우리가 임의로 라벨링을 하거나 어떤 비주도 학습 방법으로 군집화를 하는 거구나 라는 부분으로 이제 실무나 이론의 어떤 이해 부분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10회. 다음의 덴드로그램은 6개의 관측값 A에서 F에 대해 계층적 군집 분석을 결과를 표현한 것이다. Y는 26을 기준으로 수평선을 그어 군집을 구분할 경우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눌 수 있는가? 라는 문제인데요. 덴드로그램에서 아까 그 군집의 개수를 세는 방법이 이제 어떤 특정한 높이 이렇게 수평선을 그었을 때에 선과 만나는 세로선의 가지의 수가 군집의 개수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Y는 26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려놓고 위치에 수평선을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세로 가지를 몇 개 잘라가는지 몇 개 이렇게 자르는지를 보신다고 할 때 이제 두 개를 큰 덩어리를 군집으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따라서 정답은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가 되는 거겠죠. 9회 군집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선 1번, 2번, 3번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유사 속성끼리 그룹하는 것이 라벨링 없이 속성들끼리 묶어서 그룹하는 것은 비지도 학습이 맞습니다. 비지도 학습 기법입니다. 정답은 아니고 이제 옳은 설명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계층적 군집 분석에서는 한 번 군집이 형성이 되면
절대로 군집을 이동을 할 수는 없죠. 반면 K-민즈, 즉 K-평균 군집 분석은 어땠을까요? 센트로이드를 지정을 해서 매번 그 집단 안에 이제 평균값을 구해서 이 평균값이 고정이 돼서 이제 더 이상 평균값이 변경이 되지 않게 될 때까지 이제 계속 군집하로 유사 속성들끼리 군집하로 그룹한 뒤에 센트를 잡아서 계속 일단 분류하고 이동을 해주는 것이죠. 이 센트로이드를. 3번 K평균 군집은 K값이 클수록 노이즈의 영향이 적고 경계가 뚜렷해진다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K값을 만약에 크게 준다면 어떨까요? 이 클러스터를 K 개수를 더 많이 준다고 하면 작은 군집들이 많이 생기겠죠? 군집들이 많이 생기고 심지어는 노이즈끼리 또 묶어가지고 또 군집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는 노이즈의 영향이 적은 게 아니라 그 노이즈에 이제 민감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경계가 뚜렷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작은 군집들이잖아요. 이런 작은 군집들끼리 어떤 속성이 달라지더라도 크게 군집을 해서 경계를 구분을 해서 보는 것보다는 뚜렷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이것은 반대적인 측면이니까 이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K평균 군집은 비계층적 군집 분석 방법으로 계층적 군집 분석보다 빠르고 K값을 미리 정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K평균 군집과 아까 말씀드린 계층적 군집 분석 서로 다른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K평균 군집은 대용량 데이터에 일단 강하다고 얘기는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빠른 편이고 이제 다만 K값을 미리 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회 다음 중 사전에 군집 개수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가 군집 개수를 미리 설정을 한다라는 것은 군집 분석에서의 K-민즈 클러스터링처럼 K에 대한 인자값을 부여할 때에 그랬었던 거였고요. 그걸 비계층적인 군집 분석이라고 하면 계층적인 군집 분석은 처음에 이제 각 개체를 데이터 포인트 아니면 이제 개체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이제 병합식과 분할식을 말씀드렸는데 많이들 병합식을 쓰니까 병합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각 개체를 하나의 군집으로 각각 두고 비슷한 거기 다시 합치고 이를 다시 올라가면서 디스턴스로 유사도 거리까지 측정을 해서 이제 군집하에 갑자기 이제 유사도 거리가 이제 갑자기 커지는 그런 지점을 적합적인 군집 분석의 수다라고 판단을 해서 자를 것 같다라는 자를 수 있다라는 그런 선택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럴 때도 군집 개수 3개, 4개 이렇게 정해놓지 않아도 되고 맨 마지막에 잘라서 군집수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고 전체 군집의 이제 구조도도 파악을 하시는 것도 용이하실 수 있으신 거죠. 따라서 정답은 3번 비계층적인 군집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번 그리고 2번, 4번은 모두 이 군집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K를 맞춰놓고 스펙트럼 군집 분석, 가우시안 혼합 행렬은 더 깊숙이 들어가시지 않더라도 이 K기를 일단 맞춰놓고 그에 맞춰 군집을 찾는 방식이라서 사전에 군집 개수를 이렇게 사전 군집 개수 설정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아래 덴드로그램 그래프에서 H4 기준으로
군집을 분리할 때 묶이는 군집의 개수는? 이라고 물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는 어떠신가요? 덴드로그램, 즉 이제 죄송합니다. 네, 덴드로그램의 이제 시각화 기법인데요. 여기서 군집 개수를 세는 법 자체는 이제 기존의 높이의 거리간, 이제 높이에 대해서 가로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만나는 세로 가지의 개수가 이제 군집의 개수라고 지칭을 할 때에 H4를 이렇게 세로 이렇게 잘라서 한다고 할 때는 이렇게 묶음으로 두 가지가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왼쪽 묶음, 큰 묶음 하나, 그리고 오른쪽 큰 묶음 하나. 세로 줄기 두 개와 이제 교차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H4 기준으로는 군집이 두 개가 되고 정답은 따라서 두 개입니다. 2번입니다. 다음 4회 비지도 학습은 라벨링이 괄호 것으로 예시로서 무엇이 있다. 괄호에 적합한 설명을 택한다면 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비지도 학습이라는 것 전제 자체도 여러분들께서 미리 개념을 아시기 때문에 이걸 미리 써놓는다면 이제 정답 레이블, 즉 목표 변수, 정답이 라벨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수능 구조나 패턴을 찾는 학습 자체가 패턴을 분석, 학습 자체가 우리는 비지도 학습이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K-means 클러스터링, 군집 분석, 그러니까 그 계층적인 군집 분석 포함해서 군집 분석이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슷한 개체들끼리 묶어주는 그런 기법인데 이 부분을 매핑을 하셔가지고 매칭을 하셔서 살펴보시면 즉 라벨링이 되어 있는 아니면 되어 있지 않은 예시로서 어떤 게 있다? 군집 분석이 있다. 간단하게 푸실 수가 있으십니다. (4번) 군집 분석 4회 군집 분석의 척도로서 2차원 공간에서 피타고라스 정의로 측정하며 L2 거리로 불리는 것은 이라 하는데요. 여러분 L2, L1 거리 기억나실까요? L2, L1 거리. 이 L2, L1 거리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유사도를 판단하기 위한 그런 거리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유클리드 거리는 L2 거리죠. 그리고 피타고라스가 정의한 이제 2차원 공간에서의 피타고라스랑 동일합니다. L2 거리, L2 놈이라고 하죠. 놈. 그러면 이 유클리드 거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중학교 때 배우셨던 그 2차원 공간에 한해서만 일단 개념 정리를 하면 x1, x2 제곱에 y1, y. 그러니까 두 개 지점을 잇는 사이에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의에 따라서 x2, x1, y2, y1. 네, 이렇게 해서 이 두 지점 간의 거리를 나타낼 때 이렇게 삼각형의 이제 피타고라스 정의를 가져온 그런 거리가 유클리드 거리이고요. 그러면 맨해튼 거리는 L1 거리라고 하죠. L1, L2 거리는 꼭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거리 L1 놈. 뉴욕의 맨하튼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택시가 있는데 택시가 여기서 A지점에서 B지점까지 가야 돼요. B지점까지 갈 때에 여러분들께서 흔히 이렇게 벽을 통과를 못 하잖아요. 뉴욕시 내에서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로만 세로만 더해서 이제 쟤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이 거리가 이제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맨해튼 거리, 즉 에론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민코프스키 거리와 마할로노비스 거리도 있는데 에론 L2 놈보다는 많이 쓰이진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할로노비스 거리인 경우는 공분산,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공분산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거리이고요. 민코프스키 시간 공간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렇게 많이들 나오는 거리긴 한데 유클리드 거리와 맨해튼 거리를 우리가 일반화할 때 민코프스키 거리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P가 1일 때는 맨해튼 거리, 이게 에론툴 맨해튼, 그리고 P가 2일 경우는 유클리드 거리, P가 그러면 무한대일 경우는 다른 거리, 체비쇼프 거리라고 하는데 이건 많이 쓰진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적절한 매개 변수 P를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러한 어떤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할로노비스 거리는 단독으로 좀 많이 쓰이는 편이라서 좀 전에 말씀드린 변수의 분산과 수의 분산 상관성도 고려해서 거리를 이제 측정을 할 때 변수 간의 상관관계인 거죠. 변수 간의 상관성을 보실 때 마할로노비스를 많이 쓰세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별도의 식 안에서 다시 이제 마할로노비스 거리를 가지고 이제 측정을 다별량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이 상대적인 거리, 상관관계까지 고려를 하는 그런 수식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그 보통 P점과 이제 그 분포 간의 거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보다 좀 더 수식적으로 좀 더 가까이 이해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분포가 있다면 이 P라는 점이 이 뒤에 분포 평균값에서 얼마나 이제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지를 본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행벡터를 기본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표준 편차다. 이 특징점들의 분포를 보면 좀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L1, L2 거리를 봤을 때는 이게 점과 점끼리의 거리가 L1, L2로 봤을 때는 이제 원점으로부터 동일한, 예를 들어 이렇게 AB가 있다면 동일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동일한 점인데 특징 점들의 다른 어떤 그 주변 점들의 분포를 봤을 때는 이제 맥락을 고려하는 어떤 측면적으로 마할로노비스 거리가 이제 개념화된 것이고, 그것을 이제 표준 편차와에 대한 부분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정도까지만 네, 맥락을 정교화 시켰다고 하는데 이 정도까지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